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를 잃게 된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떠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떠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아내보다 남편의 수명이 훨씬 많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약 92만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건강 결과를 추적한 결과 65에서 69세 남성이 아내와 사별을 한 그 다음 해에 사망할 확률이 다른 동년배 남성에 비해 70%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희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중 사별 후 혼자 사는 남성의 우울증 지수가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의 우울증 지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별 후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 가깝게 왕래하며 지내는 친인척 숫자가 1.65명으로 기혼 남성의 3.7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 자녀와도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일주일 간격으로 자주 연락한다고 응답한 기혼 남성은 전체의 63%에 달했지만 사별 후 혼자 사는 남성은 자녀와의 연락 빈도가 57%로 이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니까 자녀와 연락하는 횟수가 많을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별 후 혼자 사는 남성들이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꽤 높은 비율로 아내와 사별한 남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수원에 사는 67세 한상명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씨는 최근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3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아내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처음에는 아내가 떠난 것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는 30년을 넘게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사러 갈 때도 오랜 시간 동안 둘러보다 집에 와야 했습니다. 마트나 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씨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화를 냈고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 씨는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해야 했고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마시려고 하면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씨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한 씨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매일같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한 씨는 집에서 아내가 아깝다며 버리지 못한 접시들과 컵들, 옷들까지 싹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나중에 새로운 연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내 아내의 빈자리를 하나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아침에 깨워주는 것은 아내였는데 이제 아내가 옆에 없으니 한 씨는 해가 중천에 뜬 오후에 일어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 씨는 허리가 안 좋아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껏 매번 약을 챙겨주는 사람도 아내였고 날이 추워지면 옷장에 모셔놨던 겨울옷을 꺼내주는 것도 아내였습니다. 한 씨는 추운 겨울 외출을 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날이 더 추워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씨는 목도리를 착용하지 않고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항상 목도리를 챙겨주던 사람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내였습니다. 한 씨는 이후 아내와 사별 후에 처음으로 혼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자식들은 바빴는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이날따라 한 씨의 친구들도 다들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쓸쓸히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어보려고 마트에 가서 미역,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재료를 다 사놓고 유튜브를 틀어놓으며 미역국 만드는 법을 따라해 보려는데 중요한 간장이나 액젓, 마늘 이런 게 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아 봤던 한 씨는 집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씨는 요리를 포기하고 그냥 편의점에 가서 미역국 라면을 하나 사와 홀로 쓸쓸히 끓여 먹었습니다. 한 씨는 이날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씨의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챙겨주는 것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한 씨는 자극적인 음식도 좋아했습니다. 맵고 짠 빨갛게 양념된 음식들을 좋아했지만 아내가 항상 혈압에 안 좋다며 먹지 못하게 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한 씨는 아내와 사별 후 매일 같이 야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당연히 건강이 좋아질 리 없었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씨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 말 많은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같이 침묵으로 가득한 집이 더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점점 불면증에 식욕도 떨어지고 피로감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러 나오라는 친구들의 연락에도 한 씨는 이제 나가기가 귀찮아졌습니다. 한 씨는 가끔 아내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씨는 먹는 거라도 건강하게 먹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항상 음식을 사 먹었는데 그렇게 사 먹는 반찬도 이제는 물리고 먹는 게 부실해지니 몸도 더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귀찮은 마음이 들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한 씨는 혼자서 식당에 가 밥을 먹어보았지만 그렇게 혼자 밥 먹는 게 도통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별 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은 홀로 남아서 배우자가 떠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남편과 사별한 아내분들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당당하게 맞이하지만 아내에게 의지를 많이 하면서 살아온 남편들의 경우 사별 직후에 우울증에 잘 빠지게 돼요. 한 씨는 상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한 씨에게 의존할 대상이 사라졌기에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서 건강도 나빠지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남성들이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않아 노쇠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집안일이나 요리를 직접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씨는 아내와 사별 후 집안일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가전기기의 사용법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일단 상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은 후에도 한 씨는 별로 의욕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이날도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러고는 신문을 하나 들었는데 기사 제목 중에 홀로 된 남성 어르신 10명 중에 8명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씨는 그게 바로 자신이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씨는 저녁으로 라면을 끓였지만 물량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면은 불어터져 버렸습니다. 마트에 가도 어떤 식자재를 사야 할지 몰라 그저 과자와 인스턴트에만 손이 갔습니다. 요리를 직접 해봐야겠다는 다짐도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한 씨는 그래도 배는 채워야겠다 싶어 한강물에 불어터진 라면을 한두 숟갈 떴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입에 넣는 순간 한 씨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한 씨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아내와 살 때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집안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밥짓기나 빨래 설거지조차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요리는 당연했고 세탁기나 청소기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밥을 지어 먹어 보려 했는데 한참 동안 헤매다 결국 햇반을 사다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설거지나 빨래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오랜 시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한 씨는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해 영양 결핍 등의 건강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의지하려던 걸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한 씨가 안쓰러워 잘해줬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한 씨를 짐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점점 자식들은 자신에게 의지하려던 한 씨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속으로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고 딸은 사위의 아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 씨는 그제서야 나이 들어 의지할 수 있는 건 배우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씨는 간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재혼에 성공한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씨를 만날 때마다 한 씨에게 재혼을 재촉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다 죽어가는 것처럼 살 거야? 그럴 거면 재혼이라도 하라니까.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모아놨을 거 아니야? 남은 인생 혼자서 쓸쓸하게 그렇게 살다 갈 거야.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그래도 옆에 한 명은 있어야지.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잖아. 한 씨는 이때부터 자기도 새로운 연애를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한 씨는 외로움에 도저히 혼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근처 노인복지센터에 매일 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씨의 또래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다던데 한 씨는 사실 혼자라는 게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는 있었지만 친구라고 해도 항상 곁에서 말벗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혼자서 밥도 해먹고 영화도 혼자서 보러 가고 하면서 나름 즐겁게 살려고 해봤지만 별로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이성을 만나보고도 싶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지인의 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한 씨보다는 9살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씨는 그 여성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마다 3-4번 정도 만나면서 점점 호감이 생겼습니다. 한 씨는 그 여성에게 앞으로 재혼을 하게 될 경우 한 씨와 재혼할 상대까지는 함께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 재혼 상대의 자제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 씨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 씨가 만난 여성은 이런 한 씨의 질문에 많이 벌고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이후 3번을 더 만나서 식사 때마다 물어보니 한 씨가 만난 여성은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 여성은 한 씨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계좌이체로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고 이후에 또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디다 돈을 쓰나 살펴보니 한 씨에게 받은 돈을 자기 자식들을 도와주는데도 상당히 많이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 여성에게 아이들은 아이들 복으로 살라고 하고 저희는 서로를 위하며 잘 살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한 씨에게 매달 얼마씩은 보내줘야 재혼을 할 수 있다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씨는 조건부터 걸면 조심해야 한다는 친구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한 씨도 물론 이 여성이 자기에게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기를 바랬지만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 대가로 안락하고 따뜻하며 돈에 쪼들려 살지 않는, 즉 보험으로 한 씨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심지어 한 씨와 함께 살게 되면 통장과 도장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이 말을 끝으로 이 여성의 전화도 받지 않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요즘 시대에 동반자라는 게 어디 있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결국 혼자인 거지. 결국 여자가 바라는 건 돈이라고. 늙음하게는 특히 꽃뱀을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얘 참 순진하네. 진짜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 널리고 널렸다고. 한 씨의 친구는 한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씨는 그저 멍하니 술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야. 이 나이에 연애해봤자 뒤늦게 늙어서 또 책임지고 챙겨야 하며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노후를 스스로 자청할 필요는 없지. 넌 외롭지 않아? 외로운 건 그저 노년의 친구일 뿐이야. 그리고 유튜브만 봐도 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데. 정말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그냥 친구로 만나는 게 제일 낫지. 한 씨의 친구는 이혼하고 혼자 사니 더 자유롭고 내 생활할 수 있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한 씨는 근처에 사는 지인을 한 명 만났습니다. 한 씨의 지인은 아내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 30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지인은 서예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사무실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말이 사무실이지 안에는 주방도 있었고 노래방 기계와 탁구대도 있었습니다. 지인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항상 그곳을 방문해 같이 얘기를 나누는 듯 싶었습니다. 한 씨는 그저 그 지인이 행복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 그런 점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지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지인은 그런 한 씨를 반겼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으면 외롭고 그렇다고 재혼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네. 형님은 형수님이랑 사별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재혼 생각은 하나도 없으세요? 지인은 한 씨의 질문에 아내만한 여자가 없어서 재혼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요새 혼자 사는 남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취미 활동하며 즐겁게 살면 그뿐이야. 그러면서 지인은 한 씨에게 저녁밥을 차려줬습니다. 한 씨의 지인은 30분 만에 근사한 김치찌개를 끓여 한 씨에게 대접했습니다. 간이 아주 한 씨의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은 아내와 사별한 남성 중 요리를 잘하는 남자는 그나마 좀 낫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일을 아내에게 의존했던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없다면 그 상실감은 말도 못하고 우울증에 더 시달릴 수 있다며 얼른 요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우라고 했습니다. 한 씨의 지인은 그 외에도 커피를 끊고 좋은 식재료로 제대로 소식하며 운동을 적당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룹 운동을 하거나 개인 레슨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받고 마사지는 일주일에 1번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여행도 한 달에 1번씩 가고 2박 3일 이상의 여행은 분기마다 1번 정도 가고 하루 7,000보 이상 걷고 아침은 황제처럼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할 일 없는 무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데 노인이 될수록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조심해야 되고. 한 씨의 지인은 한 씨와는 달리 사별하기 전에 요리도 잘했고 청소는 물론 자신의 건강도 스스로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해서 백수처럼 지내는 한 씨와는 달리 지인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른 일을 찾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는 부분이 한 씨는 부러웠습니다. 한 씨는 지인이 해준 조언을 제대로 실천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 씨는 아직까지도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슬픔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렇게 계속 슬픔 속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용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고 근처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운동 실력이 조금씩 늘어갈 때 느껴지는 작은 성취감과 사람들과 웃는 그 시간들이 한 씨의 마음을 조금씩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이제 더는 억지로 슬픔을 누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아내가 떠나기 전에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 씨는 새로운 취미들을 하나씩 도전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씨는 사별 후에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게 최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씨는 이제 자신과 같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한 씨는 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새롭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상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장을 보면 라면이나 반조리 식품을 고르고 여자들은 식재료 위주로 장을 봐요. 하지만 그렇게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평소 요리하는 습관만 있어도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덜 외롭고 덜 힘들어질 거예요. 한 씨는 그러면서 아직 사별이나 이혼하지 않은 남성에게도 혼자 살 경우를 항상 잘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배워서 익숙하게 되면 혼자 사는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이죠. 어느 날은 한 씨에게 한 부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 씨는 조용히 부부가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한 씨는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남편분이 매번 부인에게 의존적인 것 같다며 의존하는 남편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부인이 상 안 차려주면 굶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리도 혼자서 만들어보고 자립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솔직히 혼자 드신 할머니들은 대부분 아주 신나게 잘 살지 않나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해방되신 분들 보면 저는 부럽더라고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을 때 부인이 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씨는 사별이나 이혼을 했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잘 살아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씨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올 때마다 수십 년 인생을 같이 보내온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며 만약 아직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한 것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한 씨는 이 밖에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럴 때면 간혹 어떤 분은 그렇게 관계를 맺어봤자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하다며 한 씨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한 씨는 그 말에 부인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버리고 절대 동거래만 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이어가라고 답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오늘도 혼자 요리를 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집에 와서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고독을 점점 잘 즐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부분 아내와 사별을 겪은 분들은 아내가 없는 삶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 한 씨처럼 함께 살면서 요리도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더더욱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건강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고 그것이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씨는 혼자 그 상황을 어떻게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며 방치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분들의 조언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취업에도 성공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며 사별의 후유증을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아내가 떠나면 엄마 일은 아기들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집에 아버지만 있으면 별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이가 들면 남성분들에게는 아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배우자 말고 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남편분들도 가장의 무게로 평생을 살아온 것에 아내분들은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별한 후 남성들의 현실적인 삶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내 혹은 남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나중에 혼자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